동아일보의 오늘 칼럼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부분 보고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의 장황한 거짓말은 구차한 변명일 뿐인가? 법 기술자의 요령 있는 궤변일까?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개운치 않다. 그의 최후 진술이 우리 사회가 존중해온 민주주의적 가치를 교란하는 언어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 자유주의자였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단의 폭력을 용인하는 계엄을 떠올렸을 리가 없다. 정치적 반대파를 일거에 척결하려 하지도 권력자의 위기와 국가 존립의 위기를 동일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장 큰 거짓말은 그가 자유주의자라는 것이다. 네, 그리고 어제 슈퍼 이재명을 걱정한 이기용 대기자는 해당 칼럼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보수 진영 재건 움직임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키워드에서 지워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새 리더십 선택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국힘은 윤석열을 지우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관련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우리의 리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우리가 만들어서 경쟁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응용 AI, 응용 인공지능, 그걸 이용해서 산업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잘한다. 박태웅 의장이 저한테, 그분이 이제 그 예를 자주 들어요. 네. 실제 한번 했던 사례인가 봐요.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몸무게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상으로 카메라 하나 들어가지고 돼지를 사진을 찍으면 몸무게가 나오는데, 근데 왜 나오냐? 패턴이죠. 행동하는 거, 뭐 모양 이런 걸 보면 딱 나온대요. 오차가 몇백 그램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돼지 밀어넣어가지고 저울에 올려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지. 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제조 산업 자체에도 쓰지만 기술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의 예죠.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성남이 얼마 전에 그 불났죠. 야탑동에 불났잖아요. 건물에 완전 차버렸잖아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보통 그 정도 불나면 사상자가 생겨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순회동에서 학원 건물이 불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다 탔어요. 그때 학원에 학생이 230명인가 70명인가 있었습니다. 네.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화문을 잘 닫아놨던 거예요. 근데 보통 방화문 다 열어놓죠. 밑에다 쐐기 박아서. 쐐기 박아서 다 세우고 있잖아요. 왜 불편하니까. 제가 성남시에 그걸 다 단속을 시켰습니다. 포상하는 제도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그 점검을 끝난 얼마 후에 그 학원 건물이 불이 난 거예요. 방화문이 다 작동을 했죠. 스프링클러 작동하고 다 단속을 했으니까. 룰만 잘 지켜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당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 건 좀 늘려서 해야 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지지율 추이만 보더라도 중도층이 기울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적 강론으로 우클릭 행보를 하는 데 이어 아예 총론으로 중도 보수론을 내걸어 기존에 더 씌워진 이미지를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한 번에 해소하려는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중도층이 멈칫하게 될 사항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 전략과 계산에 따라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대표는 경제 관련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으로만 보면 최근 이 대표의 행보는 진보라고 보긴 힘들고 중도 보수가 맞습니다. 나아가 대선 구도 역시 생각하신 한 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극우 세력의 등에 올라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금 이 대표로선 어느 때보다 중도층에 다가가기 용이한 국면이 열렸습니다. 제발 간절하게 윤석열 파면 뒤 따뜻한 봄에는 안정적인 이재명 시대를 경험하길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